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활의서학계, 그 다음에 산화빗계를 하는데요. 서학. 이게 깨물다 서자예요. 씹다. 씹을 서자, 깨물 서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씹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을 담을 합자. 이게 담을 합, 입을 다물다. 그래서 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깨무는 건데, 깨문다는 게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 활의서학, 산화비. 원래 이 자는 우리가 분으로 보통 읽어요. 그죠? 크다, 클 분자, 혹은 날래다. 그럴 땐 분으로 읽는데, 우리 여기서는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꾸미다. 그럴 때는 비자로 읽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친구에는 그 비가 그렇게 나오질 않고 다 분으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가로치고 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꾸미다 비. 그래서 산화빗계예요. 꾸미고, 깨물고, 꾸미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살폈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것을 살피고 지금 그 아래에서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앞일을 또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이게 이제 관계였는데, 그 우러러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합쳐져요. 또 우러러 보는 그거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잘 보면 어디가 어긋났는지를 보고 합쳐야 돼요. 그래서 서합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합치면 그 합치는 관계의 어떤 형식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필요해요. 스타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꾸미다. 요 개가 두 개가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뭐든지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려면, 그 관계가 잘 조정되려면 또 어긋나는 것은 깨물어서 합쳐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또 형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만 가지고 다 표현은 안 되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형식과 절차를 우리가 꾸민다라고 얘기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나름 어떻게 관계를 다스리는가 하는 그 시대, 그래서 서학의 시대와 비의 시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러러 볼만한 것이 있은 뒤에야 우리가 또 서로 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아래 지금 초효하고 상효가 양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턱이에요. 그냥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걸 보면 이 턱으로 보여요. 그래서 턱이고, 여기 턱, 여기 이 턱 아래 턱 해가지고, 이 안에는 이거는 비었다라는 의미, 음은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가운데 입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용물이 또 하나 들어있네요, 여러분. 이 내용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씹어줘야 되죠. 그죠? 씹어서 삼켜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참 재밌죠. 그래서 턱이 있고, 여기 가운데 내용물이 있어. 비어있는 입 속에 내용물이 있는 거, 이건 씹어줘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요것 자체가 어떤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윗니빨, 아랫니빨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이빨로 요 내용물을 씹어준다. 요 얘기에서 깨물어서 부순 뒤에 합칠 수 있다. 서학계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입 안에, 비어있는 입 안에 뭔가 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사람 사는 관계로 본다면 굉장히 강경하거나 아주 간사한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 강경하거나 간사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 강경하거나 간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끼어들어 있으면 이간질을 또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화합을 해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깨물어 줘야죠.
깨물어 준다는 게 뭐예요? 형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깨물어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원망의 틈이 안 생기도록 화합시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서합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서합의 시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단절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해로움이다 라고 그 451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단절. 누군가가 강경하거나 간사하게 뭔가 어긋나게 하는 자들이 꼭 있잖아요. 그게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들. 그러면 그런 단절을 막아야죠.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준다, 여러분. 소화기는 잘근잘근 씹어서 삼켜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큰 쓰임. 그것을 하는 때 그게 서합의 시대다. 그래서 사실은 형벌을 쓰는 시대. 형벌을 쓰는 시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게다가 형벌을 쓸 수 있는 게 이 괴상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 밑에서는 움직여. 우레가 쾅쾅 지는 거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데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위에는 밝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밝게 해요, 여러분. 그죠? 위험을 갖추고서 판결을 밝게 할 수 있는 시대. 괴상이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 이건 빛이잖아요. 밝음, 그 다음에 아래, 우레, 진동. 그건 또 위험을 갖춘 진동이에요. 그래서 밝게 그 위험을 갖추고서 판결할 수 있는 때. 그래서 이 서합의 시대는 우리가 판결을 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사로 갈게요. 그러니 서합은 형화인데 이용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깨물면 합쳐져서 형통하죠, 여러분. 그죠? 소통하게 되잖아요. 그래. 합쳐진다는 건 이거는 어쨌든 처음에는 어긋나서 힘들었지만 그걸 우리가 깨줬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를 해라? 이용옥이에요, 여러분. 옥사. 감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 혹은 송사를 쓰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서 고쳐주는 것이 이로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시비비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시대. 가려야 하는 시대. 우리가 그 시비를 또 어느 때는 굉장히 분명하게 또 가릴 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화합하고 늘 좋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뭔가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그걸 아주 뭐라고 해야 돼? 아주 단호하게 엄벌에 처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도 늘 사랑으로 보살필 수만은 없어요. 그죠? 아이도 잘못을 하고 뭐 부모도 잘못을 하지만 아이도 잘못을 할 때는 그 잘못의 시작이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주 큰 잘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굉장히 단호하게 부모가 그 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이렇게 자유롭게 부모가 막 사랑으로만 그 아이를 가르친다고 해서 혹은 감싸준다고 해서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어긋나기 쉬워요. 너무 지나친 사랑.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서합이라는 얘기를 깨물어서 합해야 형통하다. 게다가 이제 이게 보면 강함과 유함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죠. 삼삼이에요, 여러분. 유함삼, 강함삼. 여러분. 근데 굉장히 강함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강함과 유함이 굉장히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때. 그래서 그 분별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는 때다라고 지금 이 괴상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6.5가 여기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그 서합계의 그 주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건 6.5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454쪽에 보면 유함이지만 중을 얻어서 위로 행하니 합당한 지위는 아니지만 송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표현한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6.5를 말하는 거예요. 6.5. 유한 자질이에요. 근데 원래 5는 홀수라서 양강한 자리잖아요. 그죠?
양강한 자리에 유한 자질의 그 존재가 와서 유연하게 행하는데 중은 지킬 수, 중도를 지켜요. 중도를 지켜. 근데 사실은 양강한 자리에 유가 왔기 때문에 자리가 합당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이 왔다 해서 합당하지, 부당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당이. 그 말은 이게 양의 자리에 음이 왔을 때 보통 부당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당이 해서 사실 윗자리에 있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자리로 사실 유하기도 하고 또 자기 바탕은 강하기도 해서 셀 때는 딱 세게, 단호할 땐 단호하게, 또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게, 관대할 때는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유의 자리, 요 유한 유고의 자리예요. 그래서 서합계의 딱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송사를 처리하는 도가 오로지 강경하기만 하면 엄격하고 포악한 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과도하게 유연하기만 하면 관대하고 허술한 태도에서 실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유고가 사실은 서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면 455쪽에 대상전 있어요, 여러분. 대상. 뇌전이에요. 뇌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기, 번개전자를 썼네요, 여러분. 우리 여기 불이잖아요, 불화자. 근데 이 불은 태양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번개로 표현해요. 번쩍. 그래서 우레와 번개가 우르릉 캉캉탕 하고 하고서 빛이 팍, 스파크가 일어나는. 진짜 이거야말로 형벌을 쓰는 것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밝게 쓰는 모습이 빛을 팍 하고 주는, 팍 터트리는 그런 모습이 형벌을 쓰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서합계를 표현할 때는 요 불을 번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선왕들은 어떻게 했다, 여러분? 형벌을 밝혔어요. 분명하게 밝혔어요, 여러분. 그리고 법을 신칙했다라고 했는데, 이 신칙이라는, 이거는 별신자, 이 신칙자거든요. 이건 그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는 거예요.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할 때 우리가 신칙이라고 하거든요. 별신자, 베풀신자이기도 하고, 이건 다스리다 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칙자가 법으로서 다스렸다 라는 뜻이에요. 법으로서 다스리고 경계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칙. 걔가 모양도 재밌고 이건 뜻도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참 구체적이에요. 초국보가 굉장히 이게 일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초국부터 보면 너무 웃겨요. 벌 받을 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초구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을 구자잖아요. 구교, 멸지, 무구예요, 여러분. 자, 이 초구가 처음 막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 요거 보면 초구는 뭔가 잘못을 하는 애예요, 지금. 잘못을 하는. 그리고 여기 요 상효 있잖아요. 초효와 상효는 잘못을 하는 애. 그래서 형벌을 받는 자. 근데 이 가운데 이 내효는 형벌을 내리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 효사를 우리가 나누어 보면 초효와 상효는 형벌을 받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내효는 형벌을 내리는 자, 형벌을 쓰는 자, 형벌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위가 없는 자잖아요. 초도 지위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상효도 지위가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위가 없는 부효.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벌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처음에 시작의 자리에서 지위가 없는 자로서 잘못을 할 수 있는, 서합계에서 처음 잘못하고, 근데 시초잖아요. 죄가 작을까요, 클까요?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발에 착고를 채운 거예요. 착고를 신을고, 착고를 매다, 이런 뜻도 되는데, 착고를 채워서 어떻게 해요?
발을 손상시켰어요. 멸. 이게 이제 그 사라질 멸도 되지만 발을 어떻게 했어요? 손상시키다 멸도 있어요, 여러분. 상하게 할 멸. 그래서 발을 손상시키니 근데 그건 허물이 없어요. 아까도 모든 잘못은 시작 단계에서 잡아야 돼요. 그 작은 그 경계로 사실은 큰 경계를 여러분 우리가 미리 잡아주는 거. 그래서 공자님은 계사전에서 요걸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이건 소인의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인의 복. 우리 여기에도 나와요. 교재에도. 계사전에서 작게 징계해서 크게 징계하는 것이 소인의 복이다. 작게 징계해서 크게 징계하는 거. 그 미래에 큰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딱 엄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벌을 내려주는 것이 앞으로의 큰 죄를 막는 길이다. 이거야말로 소인에게는 큰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우리 그 예전에 김영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어금니 아빠. 어금니 아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금니 아빠 기억 못하세요? 그 딸 뭐 해가지고 아프다고 해서 막 그 조부금도 받고 이러다가 부인 죽인 사람 엄청 큰 사건이었죠. 몇 년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저기 의정부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중학교 때 이미 그런 잘못을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을 좀 여자애들도 건드리고 약간 그런 식의 잘못을 좀 했었나 봐요. 폭행을 하고. 근데 이 집이 잘 살았대요. 여러분. 부모가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으로 다 막았어요. 어렸을 때 그걸 돈으로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아, 잘못을 해도 돈으로 막으면 되는 얘를 그리고 그냥 전학시켜줘. 보낸 방식으로. 이제 그럴 때 진짜로 엄하게 막았으면 이런 때까지 왔을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그렇게 컸다. 그래서 그 부모가 돈으로 다 막아줬다. 차라리 부모한테 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벌 받을 건 확실하게 받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학교교도 되지만 이게 찾고 사실 학교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발을 묶어주는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행동을 딱 그 정해주는 곳이잖아요. 묶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학교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찾고 교. 그 멸지 무구에.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소인의 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공자님이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가 어질지 않으면서도 불이 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소인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의한 일, 의롭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두려움이 없어. 자신에게 또 이롭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위험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죄를 짓는 거죠. 죄 조금 지으면 어때요? 누가 본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 위험을 보일 땐 보여라. 라고 하는 초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소인은 조금 선한 일에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행하지 않는데요. 조금 선한 일은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이름을 내려고 할 때가 우린 더 많다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름을 내려고. 그리고 이제 악을 쌓지 않으면 우리가 몸을 망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정도로기 때문에 조금 악한 것은 근데 또 별다른 해로움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려. 조금씩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거 별것도 아니니. 그런 거 해서 뭐해? 크게 이롭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조금씩 악한 일을 하면 누가 뭐 나를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뭐 좀 하면 어때? 이렇게 해서 막 쌓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은 일절하지 않고 악행은 자꾸 거듭 쌓이게 돼서 끝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커져. 그래서 나중에 풀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어느 목사님이었는지 이게 큰 돌을 치우는 게 훨씬 더 쉽대요. 큰 돌은 한 번에 탁 하고 치울 수 있는데 이 자잘한 작은 돌들이 쫙 있으면 그건 치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한 번에 저지른 큰 악은 그냥 보이잖아요. 악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탁 제거하기가 쉬운데 이 자잘한 악들은 너무 누적되어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치우기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예전에 제가 기독교인은 아닌데 목사님의 얘기를 언제 듣고서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악을 저지르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보이는 악은 차라리 제거하기가 너무 쉬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악들은 참 제거한다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초고효가 그렇게 해서 초장에 잡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합계에서 깨물려면 언제 깨물어라? 초장에 확실하게 깨물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벌을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깨물어야 하는가가 6위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6위부터. 자, 6위는 서부, 멸비, 무구라고 얘기했어요. 서부, 멸비, 무구. 자, 피부를 깨물래요. 근데 어떻게, 피부를 깨무는데 어떻게 할 정도로? 코가 사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코가 싹 파묻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확실하게 벌을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팍! 깨무는 거. 확실하게 매우 강한 사람에게 형벌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 이 6위는 유고하고는 호응하지만 사실은 호응하는 건 아니죠. 서로 지금 음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효를 깨무는 거예요. 초구. 깨무는데 어떻게 깨물어? 아주 그냥 그 피부에 팍 들어가서 코가 팍 파묻힐 정도로 깨물어라. 확실하게 강하게 깨물어. 그러면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릴 때 애매하게 엄격하면 안 돼요. 애매하게 엄격한 건 그건 상대가 별로 안 들어요. 애매하게 엄격한. 그래서 확실하게 깨물 때 확실하게 깨물어라. 이런 말도 너무 웃기죠. 왠지 이건 싸우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싸울 때 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깨물어서 코가 콱 파묻힐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적이 물러나겠어요. 적이 물러나겠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군대를 일으키는 그 시대도 있지만 사실은 적을 대할 때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악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긋나는 사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전쟁도 예전에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전쟁을 했을 때 다 상대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이게 또 부합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확실하게 깨물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중정하잖아, 6위가. 그죠, 여러분? 중하고 정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그래서 강한 사람에게 지금 형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6사람도 되게 웃겨요. 좀 뜬금없긴 해요, 여러분. 근데 깨무는 거니까 뭘 깨무는 게 좋겠어요? 고기를 깨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서작육이에요, 여러분. 서작육, 우독, 소린, 무구라고 얘기했어요. 이 작은 우리 말린 고기, 작자, 포, 육포 있죠, 여러분. 그 육포 작자예요, 여러분. 이 글자는. 그래서 그 말린 고기를 씹었는데 여러분 독을 만났어요. 말린 고기를 씹었는데 독을 만났으니 조금 부끄럽지만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3, 4, 5는 다 말린 고기를 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단단한, 정말 강하고 질기잖아요, 여러분. 그 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하고 질기죠. 간사하거나 이간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강하고 질겨요, 여러분. 그래서 작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육했는데 얘가 저항해. 잘 안 먹혀. 그래서 독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데 이 벌이 좀 안 먹히면서 뭔가 저항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6.3의 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벌을 내리는데 얘가 합당한 자리가 아니야. 왜 합당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의 자리에 음이 왔잖아요, 지금.
양의 자리에 음이 와서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뭔가 세게 하긴 하는데 또 음해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먹히는. 그래서 애써 힘들게 막 질겅질겅질겅 막 씹으면서 형벌을 내리지만 뭔가 얘가 안 씹히면서 잘 안 씹히면서 독을 뿜는 거죠. 그래서 독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독. 그래서 조금 형세가 부끄러워요. 조금 형세가 부끄럽죠. 잘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입을 좀 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막히는 상황. 그래서 소리. 그렇지만 그래도 씹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무구예요. 허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써야 할 때 형벌을 쓰는 건 무구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벌을 써야 할 때 형벌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흉입니다. 그것이 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구 나오지 사실 이렇게 뭐 그렇게 길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길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구사에서 나올 텐데 그 길도 아주 빛나는 길은 아니에요. 그냥 잘 써서 별일이 없기 때문에 길하다 정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 지금 말린 고기를 씹어. 질겅질겅 씹어. 근데 좀 독을 만나. 그렇지만 조금 부끄럽지만 무구하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구성이 되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서 여러분 외우세요. 이렇게 스토리를. 자, 그래서 그 6.3 자리 자체가 형벌을 내릴 때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이 복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게 그렇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 형벌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무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사로 가볼게요. 구사는 저렇게 자꾸 김이 낭병해 자꾸. 그 서건자예요. 서건자. 그 다음에 득금시 이간정 길입니다, 여러분. 이 그 말은 이것도 육포예요, 여러분. 건자. 근데 이 자는 뼈가 있는 고기. 뼈가 있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얘가 뼈가 있는 진짜 얘는 센 애구나. 그러니까 보이죠? 아까 앞에서 말린 고기는 뼈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센지 아닌지를 6.3이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구사의 고기는 어때요? 겉이 양강해. 근데 이 구사 자리 자체가 뭐예요? 음인데 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이걸 씹으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해져요. 씹으면 말랑말랑해질 수 있어. 음의 자리인 애가 그 양강한 애가 왔을 때 그렇게 벌을 내릴 때도 겉이 딱딱해가지고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얘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뭐를 얻었다? 득금시. 금과 화살을 얻었다. 근데 나름 또 양강한 자리가 아니고 원래 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간정. 그래도 경계가 필요해. 어떻게 여러분? 어려워할 간자예요, 여러분. 힘들게 생각할 간. 힘들게 여기고 올바름을 지키면 이로우니 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은 진짜 뭔가 굉장한 걸 얻어서 길한 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간정 해야 길한 거예요, 여러분. 이간정 해야 길해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올바름을 지키면 이로우니 그래서 길해진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뜬금없죠, 금시. 금시가 뭘까요? 이건 금시를 얻는다는 게 금시를 지키고 있어라 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정의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강하다, 엄하다. 그 다음 시는 화살은 곧잖아요, 여러분. 고등. 자, 우리 판정을 내릴 때 곧아야 되겠죠. 엄하고 곧아야 돼요. 이걸 지키면 이 엄하고 고등으로 상대가 어떻게 돼요? 엄하고 곧게 돼요. 그래서 금시를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 구사 자체가 금과 시를 지키고서 할 수 있다. 형벌을 내릴 수 있다. 금과 시를 지키고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 자, 진짜 글자 그대로 금시를 얻었다는 건 내가 열심히 씹어가지고 그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떻게 됐다? 금과 시가 되었다는 뜻도 돼요. 이게 저는 조금 더 여기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금시가 갑자기 왜 나와? 말린 고기를 씹다가 왜 금과 화살을 얻어? 너무 이상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은 형벌을 내릴 때요. 그 죄 지은 자가 화살을 가서 그 앞에다 갖다 놓는데 화살을. 왜 그랬을까요? 맹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벌을 받고 앞으로 제가 곧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의 맹서로 화살을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건가 봐요. 금시를 얻었다 이런 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뜻도 모른 채 이걸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외워야지 그러면서 외웠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주역을 공부할 때.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금과 화살을 얻었다. 금은 강한 뜻을 취했고 화살은 고든 뜻을 취한 것이다 라고 정의천에 그 얘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기 자자 있죠. 고기에서 뼈가 연결된 부위이다. 뼈가 있는 걸 씹으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형벌을 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 어렵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판정을 할 때 너무 쉽게 판정 내리면 안 돼요. 진짜 내가 형을 줬어도 진짜 줄 만한 일에 준 것인가? 혹은 진짜 형을 내려야 되는 죄가 빠져나간 것은 아닌가? 이런 신중함을 갖춰야 된대요. 그걸 구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합의 지혜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할 때 신중 또 신중. 그래서 그 마음이 한시도 편할 수가 없는 게 판정을 내리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수령이나 그 판관들 있잖아요, 여러분. 판관들이 내가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라고 하지만 진짜 또 검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형죄를 내리잖아요. 죽일 만한 자를 내가 죽였는가. 이걸 엄청 생각하면서 그 사형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죄를 내리고 와서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몸을 단속해야 된다고 했대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잖아요. 그죠? 뭐 죄를 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누군가를 그 죽음의 벌을 내린다는 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닌 거죠, 인간으로서. 그러니 돌아와서 또 자기를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지금 구사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벌을 내리는 건 뼈를 씹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근데 이제 그걸 씹으면 말랑말랑해져서 걔가 개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어려운 일이니 조심조심 신중하라.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실행하는 데는 구사요가 가장 좋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행의 방법으로는 구사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호 볼게요. 서건육, 득황금, 정여무후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2호, 3호, 4호가 굉장히 똑같죠. 말린 고기 씹어 하나는 독을 만나, 하나는 금시를 얻었어. 득금시. 여기서는 득황금이에요. 득황금. 그래서 이 6호는 아까 말씀드린 강한 자리에 음이 와서 여러분 관대할 때 관대하고 엄할 때 엄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형벌을 내리는데 나름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자. 근데 이제 말린 고기를 씹는데 황금을 얻었어. 사실은 중하기 때문에 황이에요, 여러분. 중토. 그 중토의 황색 중토라고 늘사 황색 나오면 중토. 이건 토는 매개다, 가운데다. 목화토 금수의 그 중간은 가운데는 토의 자리. 그래서 토는 황색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이구나. 얘가 중하구나. 중한 금을 얻었구나. 그럼 얘는 중하게 뭐예요, 여러분? 공정하게, 엄정하게 그런 것을 시행하는 자구나. 그래서 득황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황금을 이 사람이 황금처럼 시행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돼요? 황금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올바름을 굳게 지키고 여기서도 위태롭게 여기면 무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사랑 비슷하네요, 여러분. 구사는 이간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정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녀.
정려하면 무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궤가 지금 점차 지금 서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틈이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죠? 이간질을 해서 틈이 많이 벌어져서 이게 쉽게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린 고기가 자꾸 더 단단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차라리 겉이 우리가 단단해 보이면 씹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냥 단단한 말린 고기는 쉬울 것 같은데 안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린 고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 좀 더 단단한 이 건육이라고 하는 건 더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이 아래 이 구사가 누구를 유기하고는 호응 안 하지만 바로 아래 양이 이 유고를 나름 잘 보좌해줘요. 이 강하게. 그래서 지금 유고가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요 구사의 도움으로. 그래서 구사요가 대신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이 송사를 잘 해결하는 형벌을 잘 내리는 자. 이 존재가 바로 유고입니다. 유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구사와 유고가 아주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구예요. 형벌을 받는 자 상구, 지위가 없는 자. 여기서 이제 하교, 멸이, 흉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진짜 흉이에요, 여기. 이거는 이제 서합의 끝, 틈이 너무 극해져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게 징계할 수가 없고 크게 징계해야 되는 자리. 그 사실 형벌의 끝자리. 그래서 하교할 때 이 하자는 어찌 하자인데 이거랑 같은 자예요, 여러분. 초두머리 있는 요하. 이게 매다. 짊어지다. 짊어지다. 매다. 맬 하자, 짊어질 하자. 그래서 뭐를 맸어요? 얘가 착고를 맸는데 여기다 맨 거예요. 그러니까 매다라고 표현했겠죠. 목에 착고를 찼어요. 어깨에 맨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맸어요. 그럼 뭐를 했어요? 여기를 차니까 귀를 손상시키는 거. 귀가 그리고 실제로 귀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귀를 자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못 들은 애야. 현명한 말을 못 들어서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귀를 잘라. 못 듣는 아이니까 그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돼 해서 귀를 자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교멸이 흉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죄가 커가지고 이제 막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제 진짜로 목에 착고 매고 귀도 가려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니 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합계의 끝은 참 흉하다. 누가 씹어주기도 어려워. 이미 끝이기 때문에 씹을 수도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목에 착고를 차고 못 나오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하는. 그래서 이 착고를 이렇게 목에 찬다는 건 여러분 귀가 귀에 벌을 주는 것이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못 듣게 해요. 왜냐하면 그 나쁜 말만 들으니까 이 사람. 그래서 그걸 막는 의미에서도 여기다가 착고를 차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만나서 귀로 뭔가를 들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벌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귀가 밟지 못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자인 거죠. 죄악이 너무 쌓여서 이제 얘를 완전히 차단시켜야 되고 이제 그 정도의 벌을 받는 자. 그래서 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공자님 말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악행이 적다고 그걸 쌓아가다 보면 끝내는 풀 수가 없게 되는 상부효의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조금일 때 얼른 그걸 진짜 막아서 진짜 처음에 그 징계로 막아서 절대로 악행이 커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잘못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많이 또 좀 짓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나한테 벌을 내려야 되고 누군가 상대가 보면 그걸 꼭 지적해서 그걸 초장에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은 누군가라고 얘기할 때 그 처음에 일어나는 그 버릇을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싹이 안 일어나게. 저희 여기 공동체도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긋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다 여기서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지내다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인데 그게 굉장히 그 우리 그 관계를 어그러뜨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저 정도 일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게 자꾸 누적이 돼요. 누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더 마음에 굉장히 걸릴 때 있으면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런 행동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작은 어떤 버릇들, 근데 이거는 자기도 의식하지 않고 일어나는 버릇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은 버릇이나 습관이 이제 우리한테 뭔가 계속 걸려. 그럴 때는 꼭 말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면 그 상대가 절대로 자기를 볼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근데 남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을 감출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그걸 서로 바꿔가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 이해해준다고 소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는 관계가 진짜 스승과 그 제자의 관계이고 친구 관계다. 우리가 벗 그러면 뭐가 벗이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잘못을 해야 우리가 형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은 안 하시잖아요. 조금의 잘못 뭐 이런 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게 누적돼서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커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서합계예요.